단순한 삶이 가장 강하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삶의 지혜.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로 그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단순한 삶이 가장 강하다는 그의 명언은 복잡하게 얽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질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기에 선 우리에게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닌 삶의 철학이자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성공.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주말에도 쉬지 못했던 날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정작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넓은 집은 청소하기 힘들고 많은 물건들은 정리하기 버겁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는 마음을 지치게 하고 끊임없는 욕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갖지 못한 결핍을 느끼며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후에는 곧 권태를 느끼고 또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삶이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본질적인 줄기로 영양을 집중시키듯 우리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저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평생 사업가로 바쁘게 살아온 그분은 은퇴 후 넓은 저택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말했습니다. 짐이 줄어드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야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겠더군요. 그분은 화려했던 응접실 대신 작은 거실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수십 벌의 옷장 대신 자주 입는 몇 벌의 옷만 남겼고 그것이 오히려 선택의 고민을 덜어주었습니다. 복잡했던 인간관계 대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몇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강함입니다. 단순함은 우리에게 명료함을 줍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선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단순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소유에서 오는 부담, 관계에서 오는 피로, 욕망에서 오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유함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의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동양의 선 사상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역설, 덜어냄으로써 얻어지는 풍요로움.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이 진리가 깊이 와닿습니다. 젊었을 때는 채우는 것만이 능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풍요는 비움에서 온다는 것을.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책들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정작 제 인생을 바꾼 책은 몇 권 되지 않더군요. 나머지는 그저 선반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소중한 책 몇 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그 후 그분의 서재는 훨씬 여유로워졌고 남은 책들을 더 자주, 더 깊이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도 활동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소홀해지고 모든 일을 하려다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며 모든 생각을 품으려다 정작 필요한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알고 그것을 위해 나머지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대가 가장 간과하는 진리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소유를 강조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하다고, 더 많이 이루어야 더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의 황혼에 서서 돌아보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했던 것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었던 순간, 친구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했던 시간, 책을 읽으며 느낀 깨달음, 음악을 들으며 흘린 감동의 눈물. 한 할머니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행복했던 순간은 손자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남편과 손잡고 석양을 보았던 날, 오랜 친구와 밤새 이야기 나누었던 시간이었어요. 소유는 언제나 불안을 동반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남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며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존재는 다릅니다. 누구도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경험한 삶의 순간들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단순한 삶은 바로 이 존재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를 위해 불필요한 관계의 소음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각종 모임의 지인들. 그들과의 관계는 때로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정작 자신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만남은 줄어들고 진심 어린 소통이 가능한 관계만 남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대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명함첩이 두껍다는 게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연락처가 적다는 게 평화로워요. 남은 사람들은 모두 내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니까요. 단순한 관계는 깊은 관계입니다. 수십 명의 아는 사람보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매일 보는 피상적인 지인들보다 가끔 만나도 마음이 통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시간의 사용도 단순해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일정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쇼펜하우어는 삶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시간을 쓸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허둥대지 않고 여유롭지만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꾸준히 산책하세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연을 느끼고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내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한 시간 사용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대신 좋아하는 책을 읽고 SNS를 끝없이 스크롤하는 대신 가족에게 전화하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감사일기를 씁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욕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로 보았고 이 끝없는 의지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며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욕망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삶은 이 욕망의 사슬을 끊는 삶입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쉼없이 올라가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서 있는 곳의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자녀들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지 못할 것 같다고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욕망의 단순함은 적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쾌락보다 지속적인 평화를,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복잡한 생각들로 어지럽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현재의 불만.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반대에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항상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생각도 단순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걱정 대신 현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판단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끝없는 계획 대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걸을 때는 걸음만 걸으라. 이것이 바로 생각의 단순함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재산이 해롭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재산만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난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현명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물건들을 보십시오. 그중 몇 개나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몇 개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대부분은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관리해야 할 부담을 늘릴 뿐입니다. 일본에는 단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끊고 버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리정돈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한 할머니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에 들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처분했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집이 텅 빈 것 같아서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여유로워진 거라는 걸. 이제 청소도 쉽고 필요한 것을 찾기도 쉽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물질의 단순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관리해야 할 것이 적으면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목표의 단순함.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목표를 가졌습니다. 승진하고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것. 이 모든 목표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본질을 잃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해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어떤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삶은 거창한 목표보다 일상의 충실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선생님은 정년 퇴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 몇몇이 찾아와서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성취였습니다. 목표의 단순함은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소소한 목표들이 쌓여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복잡한 고민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달았습니다. 나무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자라고 꽃은 칭찬받으려고 피지 않으며 강은 목적지를 재촉하지 않고 흐릅니다. 단순한 삶은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삶입니다. 인공적인 속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속도로, 억지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순응하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산책을 자주 하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보면 위안이 됩니다. 봄에 잎이 나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앙상해지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아름답죠.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자연은 우리에게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가르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복잡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전하며 많이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풍요롭다는 것을. 한 송이 들꽃, 한 줄기 햇살, 한 방울 이슬. 이런 작은 것들이 주는 감동이 어떤 사치품보다 깊습니다. 죽음과 단순함.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개별적 존재의 소멸이지만 본질의 지속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삶을 더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죽음을 더 가까이 느낍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동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한말기 암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니 모든 것이 명료해졌어요.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죠. 남는 건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 의미 있게 살았던 순간들 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유한한 시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단순한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복잡한 집착이 없으니 내려놓기도 쉽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으니 잃을 것도 적습니다. 그저 주어진 날들을 충실히 살고 감사하며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똑똑한 사람은 복잡하게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하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진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면 결국 몇 가지 단순한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친절하게 살 것, 정직하게 살 것, 감사하며 살 것, 사랑하며 살 것. 이런 단순한 원칙들이 어떤 복잡한 처세술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세상이 복잡하다고 느낄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말해줄게. 세상은 사실 단순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감사하면 돼. 그게 전부야.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복잡한 이론보다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행동을 하며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수용하는 지혜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수용하는 삶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탓하기보다 최선을 다합니다.
한 어르신은 오랜 병으로 고생했지만 항상 평온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우세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것을 저항하면 더 고통스럽더군요. 받아들이니 평화가 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함의 평화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인생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단순한 삶의 핵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작은 기적들을 알아봅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기에 감사한 3가지를 적습니다. 오늘도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공원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손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불평에서 축복으로, 부족함에서 충분함으로. 그리고 이 변화된 시선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고 현재만이 실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칩니다. 단순한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삶입니다. 어제의 실수를 계속 되새기지 않고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이 순간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한명상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 웃을 수 있다면 오늘 웃고, 오늘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 사랑하고, 오늘 행복할 수 있다면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요구, 세상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정작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단순한 삶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남들이 보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고,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나다운 삶을 살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예술가는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팔리든 안 팔리든 인정받든 안 받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진심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준 상처. 이 무거운 짐들을 계속 지고 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단순한 삶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짐을 덜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연락하지 않았던 동생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수십 년 전 재산 분쟁으로 사이가 틀어진 후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원망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단순한 삶이 가장 강하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자 우리가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복잡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에 서서 돌아보니 진정으로 소중했던 것은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 진심 어린 대화, 아름다운 자연, 소박한 음식, 조용한 휴식. 이런 단순한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전히 복잡함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인가? 아니면 단순함의 평화를 누릴 것인가? 단순한 삶은 포기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의 삶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고 그것을 위해 나머지를 내려놓는 지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단순한 삶은 가장 강한 삶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강함, 본질에 집중하는 강함,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강함. 이 강함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정신의 힘이고 소유의 많음이 아니라 존재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지금 여기 단순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미소, 손자의 제잘거림.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단순하게 살기 시작하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행동하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현재를 충실히 사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소유의 무게에서, 욕망의 사슬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필요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요구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단순함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삶. 그것은 가장 강한 삶이자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덜어내 보십시오. 불필요한 물건 하나, 쓸데없는 걱정 하나, 의미 없는 약속 하나.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채워 넣으십시오. 감사, 사랑, 평화, 기쁨. 이것이 단순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이 귀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단순하지만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삶이 가장 강하다는 진리를 몸소 경험하시고 그 평화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